여긴 우리 아빠 무덤인데 할아버지는 누구세요? 빗속에서 만난 두 사람. 70세 백만장자 김혜성과 12세 소년 박준호. 그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이 만남이 13년간 숨겨진 거대한 비밀을 폭로하게 될 거라는 것을. 새벽 5시 낡은 원룸에서 박소영이 알람 소리에 깨어납니다. 거칠어진 손, 지친 얼굴.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강인합니다. 준서야, 엄마가 돌아올 때까지 착하게 있어. 소영은 새 곳의 일터로 향합니다. 새벽 시장에서 생선 비늘을 긁고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밤에는 편의점에서 야간 근무를 합니다. 하루 200만 원도 벌지 못하는 팍팍한 현실. 그녀의 손목은 늘 아팠지만 쉴 수 없었습니다. 준호는 혼자 라면을 끓여 먹으며 숙제를 합니다. 친구들은 모두 학원에 가지만 자신은 갈 형편이 안 됩니다. 아빠, 오늘도 할아버지 같은 분을 만났어요. 준호는 아무도 없는 방에서 혼잣말을 했습니다. 13년 전 김혜성의 잔혹한 거절 이후 소영이 홀로 키워온 아들. 그는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거의 없었습니다. 같은 시각 강남 고급 아파트에서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집니다. 한유진과 8세 아들 시우는 넓은 거실에서 영화를 보고 있습니다. 최신형 대형 TV, 값비싼 소파, 고급 간식들. 모든 것이 풍족합니다. 엄마, 내일 친구들이랑 롯데월드 가도 돼? 그럼 용돈도 더 줄게. 한유진은 별것 아닌 듯 말하지만 그 용돈이면 소영이 하루 벌어야 하는 돈입니다. 시우는 사립초등학교에 다니며 온갖 학원을 다닙니다. 피아노, 태권도, 영어, 수학까지. 김혜성은 이 손자를 극진히 사랑합니다. 시우야, 할아버지가 내일 놀이동산 데려갈까? 좋아요. 할아버지 최고예요. 하지만 이 완벽해 보이는 가족에게는 치명적인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한유진의 불안한 눈빛이 그것을 암시하고 있었죠. 13년 전 대학 캠퍼스 카페에서 민수와 소영은 사랑에 빠져 있었습니다. 소영아, 아버지한테 우리 얘기해야겠어. 민우야, 아버지가 반대하시면 어떡해? 난 그냥 평범한 집 딸인데. 괜찮아. 아버지도 널 보면 분명 좋아하실 거야.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김혜성 회장실 50층 빌딩 꼭대기. 민수야, 이 여자와는 당장 헤어져. 아버님, 저희는 정말 사랑해요. 소영이 용기 내어 말했지만 김혜성은 냉정했습니다. 사랑? 사랑으로 밥 먹고 사냐? 1억을 주겠다. 민수와 헤어져라. 싫어요. 전 민수를 사랑해요. 돈 때문에 사랑을 팔지 않아요. 그럼 민수의 앞길을 막겠다는 얘기구나. 이기적인 여자로군. 김혜성의 차가운 말에 소영의 자존심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한강공원 벤치 석양이 지고 있습니다. 민수는 괴로워하며 소영에게 이별을 고합니다. 소영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왜? 무슨 일이야? 갑자기 왜 이래? 난 한유진과 결혼해야 해. 회사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소영은 눈물을 참으며 당당하게 대답합니다. 알았어, 민우야. 하지만 언젠가 후회할 거야. 진짜 사랑을 놓친 걸. 하지만 소영의 마음속에는 이미 새 생명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바로 준호였죠. 민수는 그 사실을 모른 채 대기업 회장 딸과의 정략 결혼을 선택했습니다. 13년 후 그 선택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될지도 모른 채 소영은 홀로 아이를 낳고 키우기로 결심합니다. 세상과 맞서 싸울 각오를 하며 현재 무덤 앞에서 빗속에 서 있는 김혜성. 내가 뭘 한 거야? 권력과 체면만 생각하고 6년 전 아들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 그는 매주 이곳을 찾습니다. 후회와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민수야, 내가 정말 사랑했던 그 여자. 소영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그때 뒤에서 들린 어린 목소리. 여긴 우리 아빠 무덤인데. 할아버지는 누구세요? 김혜성은 충격받으며 돌아봅니다. 너는 누구냐? 전 박준호예요. 아빠가 여기 계세요.
아이의 얼굴을 본 순간 김혜성의 심장이 쿵 내려앉습니다. 7년 전 죽은 아들 민수와 똑같은 얼굴, 같은 눈매, 같은 코, 심지어 미소까지. 엄마 이름이 뭐니? 박소영이에요. 식당에서 설거지하세요. 그 순간 김혜성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저질러온 죄의 무게를. 김혜성은 그날 밤 잠들지 못했습니다. 준호의 맑은 눈동자, 낡은 운동화, 그리고 여긴 우리 아빠 무덤인데라고 했던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돕니다. 70년을 살면서 이렇게 마음이 흔들린 적은 없었다. 비서실장을 즉시 불러옵니다. 이지연이라는 여자를 찾아보게. 35세, 아들 하나 있고 우리 민수와 과거에 인연이 있었던 사람이야. 30년간 그를 보좌해온 김 실장은 놀란 표정을 짓습니다. 박혜성이 이런 개인적인 일로 비서실을 움직인 적은 없었거든요. 24시간 안에 모든 정보를 파악해서 보고하기에 현재 거주지, 직업, 생활 패턴까지 상세히. 비서실은 즉시 움직입니다. 대기업 회장의 명령은 절대적이었거든요. 하지만 김 실장은 속으로 의아해했습니다. 왜 갑자기 이런 여자를 찾으시는 걸까? 다음 날 오후 김혜성이 소영의 식당을 찾았습니다. 검은 벤치에서 내린 그의 모습은 이 서민 동네와는 완전히 대조적입니다. 소영 씨, 오랜만입니다. 소영이 주방에서 나오며 김혜성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박혜성님? 왜 여기에? 손에 들고 있던 행주가 바닥에 떨어집니다. 13년 전의 악몽이 되살아나는 순간입니다. 뭐하러 오셨어요? 13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요? 소영의 목소리는 차갑습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해요. 그때 제가 잘못했어요. 김혜성은 간절하게 말하지만 소영은 쉽게 용서할 수 없습니다. 사과한다고 달라지는 건 없어요. 우리는 잘 살고 있어요. 준호를 제가 봤어요. 민수 무덤에서. 그 말에 소영의 표정이 더욱 굳어집니다. 바로 그때 식당 문이 열리며 한유진이 들어왔습니다. 박혜성을 따라온 것입니다. 그녀는 박소영이 어떤 여자인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아버님, 여기 계셨네요. 한유진이 나타나자 분위기가 더욱 팽팽해집니다. 소영은 한유진을 처음 보는 거였지만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여자가 민수와 결혼한 사람이라는 것을. 당신이 민수와 결혼한. 네, 저는 한유진이에요. 민수의 아내였죠. 한유진은 소영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짓습니다. 13년 전과는 달리 초라해진 소영의 모습을 보며 우월감을 느꼈죠. 이런 곳에서 일하고 계시는군요. 힘드시겠어요? 그 말투에는 명백한 무시가 담겨 있었습니다. 네, 힘들어요. 하지만 떳떳하게 살고 있어요. 한유진은 소영을 더욱 자극합니다. 준호라는 아이, 정말 민수 오빠 아들이 맞나요? DNA 검사 같은 건 해보셨어요? 요즘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소영은 분노했습니다. 자신의 아들까지 의심받는 것은 참을 수 없었거든요. 뭐라고요? 제 아들을 의심하는 거예요? 의심이 아니라 확인이죠. 13년 동안 연락도 없던 아이가 갑자기 나타났는데 한유진의 도발에 소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나가세요. 둘 다 나가세요.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식당 사장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나가세요. 다른 손님들한테 피해만 주고 계세요. 김혜성과 한유진은 할 수 없이 식당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었죠. 한유진은 속으로 웃었습니다. 충분히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식당을 나서며 한유진은 김혜성에게 말합니다. 아버님 보셨죠? 저런 사람이 우리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하지만 김혜성은 소영의 분노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당연한 것이었거든요. 시간이 필요할 거야. 충분히 이해해. 다음 날 김혜성은 DNA 검사를 의뢰합니다. 준호라는 아이. 정말 민수 아들일까?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그래. 하지만 조용히 해.
아무도 모르게. 한편 한유진은 사립탐정을 고용합니다. 박소영이라는 여자와 아이의 모든 행동을 보고해 주세요. 특히 시아버님과 접촉하는지 확인하고요. 알겠습니다. 24시간 감시 체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진실을 둘러싼 치밀한 공방이 시작되었습니다. 김혜성은 손자를 찾으려 하고 한유진은 자신의 지위를 지키려 합니다. 그날 저녁 준호는 어머니에게 묻습니다. 엄마 아빠 무덤에서 할아버지 한 분을 만났어요. 소영은 깜짝 놀라며 말합니다. 뭐라고? 누구를 만났다고? 아빠를 아신다고 하시던데. 정말 좋은 분 같았어요. 소영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13년 전의 상처가 아직도 깊이 남아 있었거든요. 준호야, 앞으로 모르는 사람이랑 말하면 안 돼. 알겠지? 왜요? 그분은 좋은 분 같았는데.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 엄마 말 들어. 하지만 준호는 이미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집안을 정리하다가 우연히 발견한 오래된 상자. 옷장 깊숙이 숨겨져 있던 아버지와 어머니의 옛날 사진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예뻤구나. 그런데 왜 이 사진들을 숨겨뒀을까? 사진들 사이에서 준호는 편지 한 통을 발견합니다.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쓴 편지였죠. 소영아, 미안해. 아버지가 반대하셔서 어쩔 수 없어. 하지만 너를 잊을 수는 없어.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야. 편지를 읽은 준호는 충격을 받습니다. 아버지에게 반대했던 아버지. 그럼 자신에게는 할아버지가 있다는 뜻인가요? 할아버지가 아빠와 엄마를 헤어지게 했다고? 그럼 무덤에서 만난 그분이. 상자 속에는 다른 것들도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다녔던 대학교 졸업사진, 신문 스크랩, 그리고 김혜성이 나온 경제지 기사까지. 김혜성, 이분이 아빠 아버지인가? 준호는 김혜성의 사진을 자세히 봅니다. 무덤에서 만난 그 할아버지와 닮아 있었죠. 왜 엄마는 이런 걸 숨겼지? 한유진은 사립탐정의 보고를 받습니다. 김혜성 회장께서 박소영이라는 여자와 13살 아들을 자주 만나고 계십니다. 13살? 그럼 설마. 한유진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자신의 지위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직감합니다. 더 자세히 조사해 주세요. 그 여자의 과거부터 현재까지 모든 걸 파헤쳐야 해요. 박혜성 회장께서 학교에 익명으로 장학금을 기부하신 것 같습니다. 역시 포기하지 않으시는군. 한유진의 불안감이 커집니다.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한유진은 혼자 방에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여자의 과거부터 현재까지 모든 걸 파헤쳐야 해. 분명 뭔가 허점이 있을 거야. 무엇보다 걱정되는 것은 시우였습니다. 만약 정말 준호가 친손자라면 시우의 상속권은 어떻게 될까요? 다음 날 아침 김혜성은 가족회의를 소집합니다. 고급스러운 저택의 거실에 한유진과 시우가 앉아 있습니다. 김혜성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죠. 오늘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불렀다. 한유진은 혹시 회사 일인가 싶어 긴장합니다. 하지만 김혜성이 꺼낸 말은 상상도 못한 내용이었죠. 민수에게 다른 아이가 있었다. 뭐라고요? 무슨 말씀이세요? 한유진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컵을 든 손이 덜덜 떨렸죠. 시우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엄마와 할아버지를 번갈아 봅니다. 12살 된 아들이 있어. 박준호라고 해. 그럴 리가 없어요. 민수 오빠는 저와 결혼하기 전에 그런 일이. 한유진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집니다. 믿고 싶지 않았거든요. 지금 자신의 지위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13년 전 민수가 너와 결혼하기 전에 사귀던 여자가 있었다. 박소영이라고 해. 내가 반대해서 헤어지게 했지. 김혜성의 목소리에는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한유진에게는 그런 감정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죠. 그래서 뭘 어쩌시겠다는 거예요? 한유진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갑니다. 만약 정말 민수의 친아들이 있다면 상속권, 회장직 승계, 자신의 아들 시우의 미래,
모든 것이 위험해질 수 있었죠. 아버님, 정말 확실한 건가요? 혹시 그 여자가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닐까요? 내가 직접 봤다. 민수와 똑같이 생겼어. 김혜성의 확신에 찬 답에 한유진은 더욱 불안해집니다. 할아버지, 저한테 형이 생기는 거예요? 시우의 순진한 질문이 분위기를 더욱 무겁게 만듭니다. 한유진은 아들을 바라보며 가슴이 아팠죠. 시우가 방으로 들어간 후 한유진의 본격적인 반발이 시작됩니다. 아버님, 그 아이가 정말 민수 오빠 아들이라는 보장이 있나요? DNA 검사라도 해보셨어요? 한유진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그녀는 절대 포기할 수 없었거든요. 13년 동안 나타나지도 않던 아이가 갑자기 나타나서 상속자 행세를 하겠다고요? 유진아, 그 아이는 내 진짜 손자다. 내가 확신해. 확신으로 상속을 결정하시겠어요?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한유진은 법적 논리까지 동원하며 반박합니다. 하지만 김혜성의 의지는 확고했죠. 그래서 그 아이와 어머니를 우리 집으로 데려올 생각이다. 뭐라고요? 집으로 데려온다고요? 한유진은 완전히 이성을 잃었습니다. 자신의 영역에 다른 여자와 그 아들이 들어온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었거든요. 며칠 후 소영은 마침내 준호와 함께 김혜성 저택을 찾습니다. 거대한 철문을 바라보며 소영은 13년 전의 기억을 떠올립니다. 그때의 굴욕과 상처가 되살아났지만 준호를 위해 용기를 냅니다. 엄마, 정말 여기가 할아버지 집이에요? 준호는 저택의 규모에 압도됩니다. 자신들이 살던 원룸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컸거든요. 그래, 들어가자. 소영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결연했습니다. 집사가 안내하자 김혜성이 현관까지 뛰어나옵니다. 손자를 다시 본다는 기쁨에 눈물이 글거렸죠. 준호야, 할아버지야. 김혜성은 무릎을 꿇고 준호와 눈높이를 맞춥니다. 하지만 준호는 어색해하며 어머니 뒤로 숨습니다. 소영 씨, 와줘서 고마워요. 정말 고맙습니다. 거실에서 한유진과 시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거실에 들어선 순간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한유진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져 있었고 8세 시우는 갑작스럽게 나타난 형을 신기하게 바라봅니다. 13년 전 그 모욕적인 만남 이후 소영은 처음으로 이 집에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값비싼 샹들리에 고급 소파, 벽면을 가득 채운 명화들, 모든 것이 자신이 살아온 세상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어서 오세요. 한유진의 인사는 형식적이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소영 모자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관찰하고 있었거든요. 낡은 옷차림, 화장기 없는 소박한 얼굴, 긴장해서 경직된 몸짓. 13년 전과는 달리 더욱 초라해진 소영의 모습을 보며 한유진은 속으로 안도했습니다. 저는 시우예요. 형이에요? 시우의 순진한 질문이 무거운 분위기를 잠깐 누그러뜨렸지만 곧 다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호는 어머니 뒤에 숨어 낯선 환경에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이 화려한 저택이 정말 아버지가 자란 곳일까? 자신과는 너무나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소영 씨, 이제라도 우리가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준호는 제 소중한 손자고, 김혜성은 간절하게 말했지만 소영은 여전히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13년 전의 상처가 쉽게 아물지 않았거든요. 그냥 준호가 할아버지를 보고 싶어 해서 온 거예요. 다른 뜻은 없어요. 그 순간 한유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확실한 건가요? 준호가 민수 오빠의 친아들이라는 게. 소영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벌써부터 의심과 도발이 시작되었습니다. 마치 13년 전이 되풀이되는 것만 같았습니다. 한유진이 갑자기 날카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DNA 검사라도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서로를 위해서 말이에요. 제 아들을 의심하는 거예요? 13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요. 소영의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참고 또 참았지만 더 이상은 견딜 수 없었거든요.
전 민수 씨와 사랑해서 준호를 낳았어요. 의심받을 이유가 없어요. 화내지 마세요. 그냥 확실히 하자는 거예요. 요즘 친작인이 흔한 일이잖아요. 한유진은 침착하게 말하지만 속으로는 소영이 더 화내기를 바랍니다. 감정적으로 실수하기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아니면 혹시 확신이 서지 않으시나요? 유진아 그만해. 준호는 분명 민수 아들이야. 김혜성이 말렸지만 한유진은 멈추지 않습니다. 아버님도 확실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법적으로도 중요한 문제니까요. 좋아요. DNA 검사하시겠다고요? 소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13년간 억눌렸던 모든 것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죠. 그럼 시우도 같이 해보세요. 과연 누가 진짜 박씨 혈통인지. 뭐라고요? 한유진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갑작스러운 공격에 당황했거든요. 시우는 왜 끌어들여요? 관계없는 아이를. 관계없다고요? 정말 관계없을까요? 소영의 눈빛이 날카로워집니다. 민수 씨는 정관 수술을 했어요. 준호를 낳고 나서요. 그 순간 거실이 정적에 휩싸입니다. 김혜성과 한유진 모두 충격을 받았죠. 뭘 했다고? 김혜성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더 이상 아이를 갖지 않겠다고 했거든요. 소영은 차분하게 설명했지만 그 말의 파장은 엄청났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의 사이에서는 절대 아이를 갖지 않겠다고 했어요. 거짓말이에요. 그럴 리 없어요. 한유진은 격렬하게 부인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심 불안해하고 있었거든요. 민수 오빠가 그런 수술을 했다면 제가 몰랐을 리 없어요. 병원 기록을 확인해 보세요. 준호가 6살 때였으니까 7년 전 겨울이었어요. 소영은 구체적인 시기까지 말했습니다.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려 했거든요. 민수 씨가 직접 말했어요. 이제 준호만 있으면 된다고. 김혜성은 머리를 감쌉니다. 만약 정말이라면 시우는 누구의 아이인가요? 그럼 시우는? 네, 맞아요. 시우는 민수 씨 아들이 아니에요. 소영의 단호한 대답에 한유진이 비틀거립니다. 아니에요. 시우는 민수 오빠 아들이에요. 제가 다른 남자와 그런 일은 없었어요. 한유진은 필사적으로 부인하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습니다. 병원 기록이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그 여자가 거짓말하는 거고. 한유진 씨, 시우 아버지가 누군지 정말 모르세요? 소영은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한유진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죠. 민수 씨는 저한테 다 말했어요. 당신이 다른 남자와 만나고 있다는 것도. 안 돼요. 이럴 수 없어요. 한유진은 주저앉았습니다. 7년간 숨겨온 비밀이 드러나는 순간이었거든요. 정말 몰랐어요. 민수 오빠가 수술했다는 건. 유진아 시우는 정말 내 손자가 아니란 말이야? 김혜성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7년간 손자라고 생각하며 사랑했는데. 그럼 지금까지 나를 속인 거야? 엄마 무슨 얘기예요? 저는 아빠 아들 아니에요? 시우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어른들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은 알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정말 할아버지 손자 아니에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한유진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거든요. 시우는 회사 부장과 회사 부장이라고? 그럼 지금까지 나를 완전히 속인 거구나. 김혜성은 분노했습니다. 진짜 손자는 가난하게 살고 있는데 가짜 손자는 온갖 혜택을 누리며 살았던 거죠. 7년 동안 거짓말을 한 거야. 할아버지, 그럼 이제 저만 할아버지 손자인 거예요? 준호는 복잡한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자신이 유일한 손자라는 것은 알 수 있었습니다. 시우는 제 동생 아니에요? 소영은 한유진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복수가 아니라 진실을 말한 것뿐이었지만 결과는 충격적이었거든요. 이제 믿으시겠어요? 누가 진짜 가족인지? 아니에요. DNA 검사를 해봐야 확실해져요. 그 여자 말만 믿을 수는 없잖아요.
한유진은 마지막으로 발악했지만 이미 모든 것이 드러난 상태였습니다. 병원 기록을 확인해 보시면 알 거예요. 김 실장, 즉시 민수의 의료 기록을 확인해 봐. 김혜성은 즉시 확인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진실을 명확히 해야 했거든요. 그리고 한유진 너는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아버님 제발. 시우마는. 한유진은 마지막으로 애원했지만 김혜성의 마음은 이미 돌아선 상태였습니다. 7년 동안 나를 속였는데 무슨 면목으로 여기 있겠다는 거야? 그렇다면 정말로 DNA 검사는 해보셔야 하지 않겠어요? 한유진은 목소리를 가라앉히며 이성적으로 접근했습니다. 혹시라도 친자가 아니라면 그때가 기회였죠. DNA 검사. 김혜성도 잠시 고민했습니다. 물론 확신은 있었지만 법적으로 확실히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 그것도 필요하겠군. 하지만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그들을 도와야 해. 한유진은 속으로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간을 벌 수 있었죠. 그럼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성급하게 행동하지 마세요. 만약 가족이 아니라면 괜히 소란만 피우는 거잖아요. 좋다. 하지만 그 아이들이 힘들게 살고 있는 건 사실이야. 최소한의 도움은 줘야겠어. 어떤 도움요? 한유진의 목소리에 경계심이 섞였습니다. 생활비 정도는 익명으로 지원해주자. 한유진은 겉으로는 침착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왜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지금까지 완벽했던 자신의 인생 계획이 망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한유진은 혼자 방에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박소영이라고 했나? 그 여자가 뭔지 직접 알아봐야겠어. 그 여자의 과거부터 현재까지 모든 걸 파헤쳐야 해. 분명 뭔가 허점이 있을 거야. 하지만 무엇보다 걱정되는 것은 시우였습니다. 만약 정말 준호가 친손자라면 시우의 상속권은 어떻게 될까요? 시우야, 엄마가 널 지켜줄게. 절대 빼앗기지 않을 거야. 한유진은 잠든 아들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유진은 친정 어머니에게 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큰일 났어요. 시아버님이 갑자기 민수 오빠한테 다른 아들이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그럴 리가 없어. 결혼 전에 그런 얘기가 있었다면 우리가 몰랐을 리 없는데. 한유진의 어머니도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곧 냉정을 되찾았죠. 일단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 해. 그리고 변호사부터 만나봐. 상속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어. 그날 오후 한유진은 가족 전담 변호사와 긴급 미팅을 잡았습니다. 상속법, 친자 인정, 재산 분할 모든 것을 법적으로 검토해야 했거든요. 만약 정말 친자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법적으로는 상당히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대답이 한유진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한편 김혜성은 한유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미 결정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거든요. 김 실장, 내일 박소영 씨를 직접 만나러 가겠다. 회장님, 한유진 부인이 반대하시는데. 상관없어. 이건 내가 해야 할 일이야. 저녁 식사 시간 한유진은 마지막으로 김혜성을 설득해 보려 했습니다. 아버님,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 보세요. 만약 잘못된 판단이라면. 유진아, 내 결정은 바뀌지 않아. 그리고 너도 마음의 준비를 해둬. 김혜성의 단호한 말에 한유진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한유진은 혼자 술을 마시며 분노를 삭혔습니다. 지금까지 완벽하게 설계한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있었거든요. 박소영,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지고 있어. 절대 그냥 두지 않을 거야. 한유진은 더 이상 수동적으로 당하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적극적으로 대항해야 했죠. 일단 그 여자가 누군지부터 파악하자. 그리고 약점을 찾아내서 절대 이 집에 발붙이지 못하게 만들 거야. 다음 날이 밝았습니다. 김혜성은 소영을 만나러 갈 준비를 하고 있었고 한유진은 자신만의 계획을 실행에 옮기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영은 아무것도 모른 채
평범한 하루를 시작하려 하고 있었죠. 그날 저녁 의료기록 확인을 통해 민수의 정관수술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진 순간이었죠. 한유진의 거짓말과 배신, 그리고 준호가 유일한 진짜 손자라는 사실. 김 실장,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 회장님, 확인되었습니다. 7년 전 겨울에 정관 수술을 받으신 기록이 있습니다. 김혜성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한유진을 당장 불러와. 회장님, 지금 시간이 늦어서. 상관없어. 당장 불러와. 한유진이 급히 서재로 달려왔습니다. 뭔가 중대한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직감했죠. 앉아. 김혜성의 차가운 목소리에 한유진은 몸을 떨었습니다. 의료 기록이 확인됐다. 민수는 정말 정관 수술을 했더군. 그럴 리가. 분명 실수가 아니야. 7년간 나를 속인 내 죄는 용서받을 수 없어. 한 달이 흘렀습니다. 김혜성 저택의 아침 풍경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넓은 정원에서 준호가 축구공을 차며 뛰어다니고 있었죠. 13년간 원룸에서만 살던 아이에게는 꿈만 같은 일상이었습니다. 준호야, 아침 먹어야지. 소영이 테라스에서 아들을 부르는 목소리에는 여유가 느껴졌습니다. 더 이상 새 곳에서 일하느라 지쳐 보이지 않았거든요. 김혜성은 이제 매일 아침 준호와 함께 산책을 하는 것이 일과가 되었습니다. 손자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순간이었거든요. 할아버지, 오늘 학교에서 발표가 있어요. 우리 가족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 할아버지 얘기도 해야겠네. 김혜성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13년 만에 진짜 가족의 의미를 찾은 거였죠. 소영은 이제 김 회장의 개인 비서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이제 최고의 사립학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적응이 어려웠지만 뛰어난 성적과 밝은 성격으로 친구들과 잘 어울렸죠. 준호야, 넌 정말 대단해. 전교 1등이야. 고마워, 친구들아. 이제 같이 학원도 다닐 수 있어서 좋아. 준호는 행복했습니다. 처음으로 또래 친구들과 같은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거든요. 어느 저녁 김혜성은 소영을 서재로 불렀습니다. 소영아, 정말 미안해. 13년 전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 김혜성은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과거는 돌이킬 수 없지만 앞으로는 진짜 가족으로 지냈으면 좋겠어. 회장님, 아니 아버님. 소영이 처음으로 아버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김혜성의 눈에 눈물이 고였죠. 어느 주말 세 사람은 함께 민수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민수야, 아빠가 늦었지만 이제라도 너희 모자를 잘 돌봐줄게. 준호야, 우리 정말 행복하구나. 여긴 우리 아빠 무덤인대로 시작된 이야기는 정말 우리는 가족이야로 끝이 났지만 또 다른 비극이 시작이 되었죠. 한유진 모자가 저택에서 쫓겨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시우는 아직도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작은 원룸에서 어머니와 함께 지내고 있었습니다. 엄마, 왜 갑자기 할아버지 집에서 나와야 했어요? 준호 형 때문이에요? 한유진은 아들의 순수한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8살 아이에게 자신의 배신과 거짓말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시우야, 엄마가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한유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7년간 누려온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명품 가방, 고급 아파트, 무한정 카드, 그리고 무엇보다 미래에 대한 보장.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월세 50만 원짜리 원룸과 통장에 있는 얼마 되지 않는 돈뿐이었습니다. 반면 김혜성 저택에서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이제 시우가 쓰던 방을 사용하고 있었고 옷장에는 새로 맞춘 옷들이 가득했습니다. 할아버지, 이 옷 너무 예뻐요. 우리 손자한테는 최고만 해줘야지. 김혜성은 준호의 해맑은 미소를 보며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소영에게는 이 모든 변화가 부담스러웠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풍요로운 생활, 김혜성의 극진한 대우, 그리고
13년간의 상처를 하루아침에 지우라는 무언의 압박. 정말 이래도 될까? 소영은 화려한 저택을 둘러보며 자문했습니다. 김혜성이 준비해준 개인 비서실에서 일하는 것도 어색했습니다. 소영아, 불편한 건 없지? 감사합니다, 아버님. 하지만 아직은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마. 하지만 소영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13년간 혼자 키운 준호가 갑자기 할아버지의 모든 관심을 받으며 변해가는 모습을 보는 것도 걱정이었습니다. 엄마, 이제 친구들한테 우리가 부자라고 말해도 돼요? 준호야, 돈이 중요한 게 아니야. 마음이 중요한 거야. 소영은 아들이 물질의 풍요로움에만 젖어들까봐 걱정했습니다. 한편 김혜성은 회사에서 중대한 발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제 유일한 후계자는 박준호입니다. 아직 어리지만 성인이 될 때까지 제가 직접 교육시킬 예정입니다. 임원들은 놀랐지만 반대할 수 없었습니다. 원룸에서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던 한유진에게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김혜성의 사업 경쟁자인 최 회장이었습니다. 한유진 씨, 오랜만이군요. 최 회장님? 어떻게 여기를? 김혜성 그 영감이 당신을 어떻게 대했는지 다 알고 있어요. 복수하고 싶지 않나요? 최 회장은 교활한 미소를 지으며 서류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이걸 보세요. 김혜성의 과거 비리 자료들입니다. 언론에 흘리기만 하면 한유진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7년간 누린 모든 것을 빼앗긴 분노가 복수심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저한테 뭔 이득이 있나요? 시우의 미래를 보장해드리죠. 그리고 김혜성이 몰락하면 자연스럽게 당신이 돌아갈 자리도 생기고요. 하지만 이건 불법 아닌가요? 법과 정의가 다른 건 알잖아요. 김혜성이 당신한테 한 짓이 정의로운가요? 최 회장의 달콤한 유혹에 한유진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시우의 친부가 누군지도 함께 비밀로 해드리죠. 어차피 이미 들통났지만 향후 양육비 문제에서 유리하게 협상할 수 있어요. 한 달이 지나자 준호에게 미묘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최고급 사립학교에서 만난 새로운 친구들, 무제한 용돈, 그리고 할아버지의 무한한 사랑. 엄마, 왜 전에는 우리가 이렇게 가난하게 살았어요? 준호의 순수한 질문이 소영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준호야, 가난하다고 불행한 건 아니야. 우리 나름대로 행복했잖아. 그래도 지금이 훨씬 좋아요. 친구들도 부러워하고 뭐든지 살 수 있고. 소영은 아들의 변화가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서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준호 어머님, 아이가 요즘 친구들에게 자랑을 너무 많이 해요. 다른 아이들이 위축되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집에서 잘 말해보겠습니다. 소영은 선생님께 사과했지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김혜성은 손자의 변화를 전혀 문제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는 괜찮지 않나? 우리 준호가 자신감을 갖는 거잖아. 아버님, 하지만 아이가 너무 물질에 치우치는 것 같아서. 걱정 마. 나중에 철들면 다 알게 될 거야. 하지만 소영의 걱정은 계속 커져갔습니다. 그때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김혜성 회사의 주가가 급락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회장님, 큰일입니다. 과거 비리 의혹이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뭐라고? 어떻게 된 거야? 김 실장이 급히 가져온 신문 일면에는 김혜성 회장 과거 탈세 의혹 하청업체 납품비리 연루설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이 실려 있었습니다. 이 자료들은 어디서 나온 거지? 확인해 보니 내부 기밀 문서들입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흘린 것 같습니다. 김혜성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이런 시점에 과거 비리가 터져 나온다는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한유진 그 여자가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가는 하루 만에 30% 폭락했고 거래처들이 계약을 취소하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뉴스에 할아버지 나와요. 나쁜 사람이라고 하는데. 준호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김혜성을 바라봤습니다. 괜찮다, 준호야. 할아버지는 잘못한 게 없어.
하지만 김혜성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부족했습니다. 상황은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고 회사 계좌가 동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소영아, 미안해. 준호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겠다고 했는데. 아버님, 괜찮아요. 우리는 다시 예전처럼 살면 돼요. 소영은 담담하게 말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안도했습니다. 이런 화려한 생활이 계속되는 것보다는 차라리. 하지만 준호는 어떻게 하지? 이미 좋은 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준호는 제가 키울 수 있어요. 13년 동안 그래왔던 것처럼. 그날 밤 준호가 울먹이며 소영을 찾아왔습니다. 엄마, 우리 다시 가난해지는 거예요? 친구들이 놀릴까봐 무서워요. 준호야, 돈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야. 사람이 중요한 거지. 하지만 할아버지가 나쁜 사람이라면 할아버지는 나쁜 사람이 아니야. 다만 어른들의 복잡한 사정이 있는 거지. 소영은 아들을 꼭 안아주며 위로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준호를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진짜 가족의 의미가 드러났습니다. 소영은 김혜성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도와드릴 일이 없을까요? 소영아, 고마워. 하지만 너희까지 힘들게 할 수는 없어. 13년 전에는 제가 혼자 견뎌야 했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우리는 가족이니까요. 소영의 말에 김혜성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돈과 권력으로는 살 수 없는 진짜 사랑을 느꼈거든요. 준호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할아버지가 좋아요. 뉴스에서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우리 준호. 김혜성은 손자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한편 한유진은 최 회장으로부터 거액의 보상금을 받았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시우야, 엄마가 할아버지한테 나쁜 짓을 했나 봐. 엄마, 무슨 말이에요?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시우는 이미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를 그리워하는 마음, 그리고 엄마에 대한 실망감. 엄마, 우리 할아버지한테 사과하러 가요. 마침내 시우가 한유진을 이끌고 김혜성 저택을 찾았습니다. 할아버지, 저 시우예요. 김혜성은 현관에서 시우를 보는 순간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혈연 관계는 아니지만 7년간 손자로 사랑했던 아이. 시우야. 할아버지, 미안해요. 엄마가 잘못했어요. 시우는 울먹이며 김혜성에게 달려갔습니다. 한유진도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큰 잘못을 했어요. 유진아. 김혜성은 한유진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분노와 실망, 그리고 한편으로는 연민. 소영이 나서서 말했습니다. 아버님, 시우도 피해자예요. 아직 어린아이인데. 그래, 맞아. 시우는 죄가 없지. 김혜성은 시우를 다시 품에 안았습니다. 하지만 혈연 관계가 아니어도 7년간 내 손자였어. 그건 변하지 않아. 그날 저녁 이상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김혜성, 소영, 준호, 그리고 한유진과 시우까지. 복잡한 관계였지만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가족이 된 것 같네. 김혜성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록 혈연으로만 이어진 가족은 아니지만 진정한 사랑과 용서로 맺어진 더 큰 가족이 된 것입니다. 화해의 순간도 잠시 김혜성 회사에 새로운 위기가 닥쳤습니다.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회사 자산이 대부분 동결되었고 직원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이대로 가면 회사가 문을 닫을 수도 있습니다. 김 실장의 걱정스러운 보고에 김혜성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30년간 일궈온 사업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준호의 미래는 어떻게 하지? 김혜성의 가장 큰 걱정은 손자였습니다. 최고의 교육을 받게 해주겠다던 약속이 물거품이 될 위기였죠. 소영은 김혜성의 고민을 읽었습니다. 아버님, 준호는 어떤 환경에서든 잘 자랄 거예요. 중요한 건 사랑이니까요. 하지만 내가 약속했는데.
아버님, 13년 전에도 저는 준호를 혼자 키웠어요. 다시 그럴 수 있어요. 소영의 말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한편 한유진은 자신이 흘린 정보 때문에 벌어진 일들을 보며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너무 큰 일을 저질렀나? 최 회장이 준 돈도 이제는 부담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복수보다는 후회가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준호는 놀라운 성숙함을 보였습니다. 친구들이 할아버지의 뉴스를 보고 수군거려도 당당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할아버지를 믿어요. 준호의 단호한 말에 친구들도 더 이상 뭐라고 하지 못했습니다. 집에서도 준호는 달라졌습니다. 엄마, 할아버지가 힘드시니까 제가 용돈 안 받을게요. 준호야. 그리고 학원도 몇 개 그만둘게요. 할아버지한테 부담이 될까봐. 소영은 아들의 성장한 모습에 감동했습니다. 물질의 풍요로움보다 가족의 사랑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할아버지, 저는 할아버지가 가난해져도 상관없어요. 함께 있는 게 좋아요. 준호의 말에 김혜성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진정한 가족이 무엇인지 새삼 깨달았거든요. 우리 준호가 정말 많이 컸구나. 어려운 시기를 통해 준호는 진정한 어른으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돈보다 소중한 것들의 가치를 배운 거죠. 13년간 가난 속에서도 꿋꿋하게 자라온 아이다운 모습이었습니다. 한유진은 더 이상 자신의 죄책감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김혜성이 위기에 빠진 것이 자신 때문이라는 생각에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시우야, 엄마가 할아버지한테 큰 잘못을 했어. 그럼 사과하면 되잖아요. 그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 하지만 시우의 순수한 말이 한유진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다음 날 한유진은 최 회장을 찾아갔습니다. 제가 드린 자료들을 모두 회수해 주세요. 뭐라고? 지금 와서 무슨 소리야? 저는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살고 싶지 않아요. 최 회장은 비웃었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야. 김혜성은 끝났어.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건 해야죠. 한유진은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감정으로 김혜성 회장에 대한 허위 정보를 유포했습니다. 한유진의 고백은 언론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자신의 명예를 버리면서까지 진실을 말한 한유진의 용기에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한유진의 고백으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검찰은 수사 방향을 바꿨고 언론도 김혜성에 대한 보도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주가가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김 실장의 기쁜 보고에 김혜성도 안도의 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한유진의 변화였습니다. 유진아, 왜 그런 위험한 일을? 아버님, 제가 저지른 일인데 책임을 져야죠. 한유진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시우가 보고 있으니까요. 아이에게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고 싶어서요. 소영은 한유진의 변화에 놀랐습니다. 13년 전 그 도도하고 차가웠던 여자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니. 유진 씨, 용기 있는 일이었어요. 고마워요, 소영 씨. 정말 미안했어요. 13년 전에도, 그리고 지금까지도 두 여자 사이에 진정한 화해가 이뤄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준호도 한유진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시우 엄마, 정말 멋있어요. 가족들 사이의 관계가 새롭게 정립되고 있었습니다. 진실과 용서의 힘이 모든 것을 치유하고 있었습니다. 1년 후 김혜성 저택의 거실에는 특별한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김혜성, 소영, 준호, 그리고 한유진과 시우까지 혈연으로만 맺어진 가족이 아닌 사랑과 용서로 하나 된 진정한 가족의 모습이었죠. 할아버지, 저 이제 중학생이에요. 준호는 14세가 되어 더욱 의젓해졌습니다. 김혜성은 손자의 성장을 뿌듯하게 바라봤습니다. 우리 준호가 정말 의젓해졌구나. 소영은 이제 김혜성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 회사 일을 도우며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오늘 후원 사업 결과 나왔어요. 100명의 아이들이 장학금을 받게 됐어요.
좋군. 준호처럼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이 꿈을 포기하지 않게 도와야지. 한유진과 시우도 이제 이 가족의 소중한 일원이 되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비록 진짜 손자는 아니지만 할아버지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 시우야, 넌 내 마음속의 진짜 손자야. 그날 저녁 모두가 함께 민수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민수야, 내가 원하던 대로 모두가 행복해졌어. 고마워, 아들아. 여기서 우리 아빠 무덤인대로 시작된 이야기가 마침내 우리는 모두 진짜 가족이야라는 아름다운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